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박사님, 저희가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우리가 푹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사랑에 빠진다 이런 것처럼 박사님도 무언가 이렇게 푹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부인님한테 푹 빠졌던.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요. 저는 뭐 술이나 약간 책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네. 좀 제가 불멍에 좀 빠졌어요. 불멍이요? 불멍.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가면 저는 네. 낮부터 그냥 가자마자 불부터 피워요. 어. 그래서 계속 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작을 엄청 많이 사놔요. 불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약간 불멍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그렇죠. 계신 거 아닌가요? 무언가에 좀 푹 빠지면 좋은 거긴 한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중독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독성이 있는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슈를 이따 바로 시작해볼게요. 요즘 마약에 대한 이슈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마약을 구하기가 정말 쉬워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유통 경로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너무 헬조선까지 얘기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힘드니까 어쨌든 좀 더 뭐 만족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한민국 때문이다. 그거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뭐 그 유럽이나 미국 역시도 뭐 특히 이제 그 서민들 생활이 더 팍팍해졌거든요. 경제 성장이 70년대, 80년대만큼 이렇게 확확 늘지 않고 또 특히 청년들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좀 현실 도피처를 좀 많이 찾지 않나 싶어요. 한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의 마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마약 아편하면 청나라 말 중국의 아편 문제가 되게 심각했으니까 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 역시도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실제로 일본이 상당히 그 한국에서 아편을 많이 양귀비 재배가 적합한 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양귀비 재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일제가 나중에 철수하고 났을 때 그 남아있는 마약 수량이 아편의 경우에는 11,400kg. 11,400. 몰핀의 경우에는 9,800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 조정하지 않고 당시로 금액으로 명목 가치로도 20억 원에 달했다는 엄청난. 실제로는 마약 중독자가 광복 이후에 1949년도에 추정치가 12만에서 한 18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 네. 광복 이후에 아편굴 있잖아요. 우리 네. 중국 영화에서 봤던 청말기에 있었던 아편굴이 58개국 정도 됐다고 해요. 그 한국의 시작 말고 진짜 마약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전통적인 마약은 이제 양귀비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양귀비를 이제 잘 정제해서 그게 아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편을 또 잘 정제한 게 몰핀인데 사실은 이 몰핀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 그 병사들이 되게 어쨌든 공포도 많고 통증이 많잖아요. 네. 많이 부상을 당하니까 네. 이 진통제 및 약간 각성제로 마약을 많이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생산해서 이 병사들한테 보급을 했어요. 그때 생산된 마약들이 이제 환각성이 높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유통이 된 거죠. 치료에 쓰였던. 그러니까 보통 치료와 되게 안 좋은 부분인데 사실은 마약을 먹으면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를 잊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장에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하게 하는데 더 많이 투입하고 실제로 이게 되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데가 있냐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뭐 8세, 9세 된 아이들한테 그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거 채굴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되게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마약을 탄 물을 먹이기도 한대요. 몰래 그렇게 하는 거죠? 몰래.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쟁이라든지 환자들한테 그 마취제로 많이 쓰였는데 마약의 시작 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유통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을 경제학에서도 본 분이 계시다고요? 시장에서의 많은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이렇게 자유롭게 시장에 좀 맡겨라 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리 베커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약은 비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생산 자체도 비싸야 되고 사실은 최근에 이 마약 유통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지다 보니까 이게 저가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생산량과 공급량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일반인들이 된 거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낮아진 게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구하기가 쉬워져서 가격이 내려간 건가요? 그거는 네. 의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네. 얘기를 들었는데 펩타닌이라는 진통제에서 시작한 마약 있잖아요. 네. 그 펩타닌이라는 진통제를 생산하는 방법이 과거에 다른 몰핀이나 히로폰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현저히 줄었대요. 그러니까 훨씬 싸졌대요. 그러니까는 쉽게 생산하고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팔기는 더 좋아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궁금하니까 한 번씩 접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중독이 돼서 더 늘어나는 뭐 이런 순환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제로 만드는데도 비싸고 뭘 했으니까 덜 접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랑 비슷해서 예전에도 했지만 설탕 있잖아요. 네. 설탕이 생산할 때 처음에 예전에는 정말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정제 기술을 정말 다 수작업을 했을 땐 되게 고가라서 되게 설탕 자체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했었는데 네. 지금은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되게 정제 과정이 쉬워지면서 싸지니까 설탕을 많이 먹게 된 거잖아요. 네. 비슷한 논리죠. 설탕과 마약. 중독성이 있는 부분에 중독성이 있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펩타닌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 중독자가 그래도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이요? 규제를 잘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특히 중국은 이제 아편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약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마약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운반책이나 이렇게 연류가 되더라도 사용 선고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코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약을 단순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뭐 필로폰을 만들어 뭘 만들어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독전 같은 데도 네. 나오고 하는데 그 생산하는 데에 많이 비용이 드는 것 이것도 이제 비용으로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비용 이것도 이제 새로운 비용이거든요. 근데 인간한테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는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엄격하게 하고 그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을 높이는 거니까 사실은 마약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게리 베커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만약에 박사님한테 마약 하나를 줄게 내가 검은 속삭임이 있어요. 이거 하나를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 이런 마약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더 그럴 것이 네. 젊은 층들한테서 이게 약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 잘못된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를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20대에 그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면 안 좋은 습관들 또 안 좋게 배웠던 그 안 좋은 자극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잃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마약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약의 과거 지금 현재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중독되는 건 마약이 아니라 사랑만 하는 걸로 오늘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보고요. 오늘 이슈로 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사실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네. 시장 경제에서 경제학에서는 뭐든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마약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네.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좀 규제를 해야 되고 네. 더 세게 규제하고 그렇게 해서 더 효과가 났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궁금한 것도 마구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